급기야 장동민으로부터 세균맨이라고까지 불리기 시작한 우리 충주맨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저는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봐요. 왜냐면 끝판왕이라고 불리우는 갓동민에게 제대로 데미지를 준 몇 안 되는 그런 플레이어가 된 거거든요. 그 3라운드 때 들어가가지고 카드 다 꾸겨놓는 그 장면, 구화의 킬링 포인트를 만드는 한 장면이기도 했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명장면들이 갓동민이나 유리사 쪽으로 연출되었던 거에 비해서 다른 플레이어들이 인상적인 장면을 만드는 순간이 몇 안 됐거든요. 근데 그 몇 안 되는 장면 중에 그 한 장면을 연출한 게 우리 세균맨 충주맨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무엇보다 이런 플레이어가 필요합니다. 피해게임 3를 조금 풍부한 측면으로 즐길 수 있게 해주는 플레이어가 저는 이 충주맨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제작진이 이 피해게임 3를 구성할 때 가장 크게 설계를 했던 부분이 3파전 구도잖아요. 전통적으로 이런 서바이벌의 대결 구도는 개인전을 하더라도 1대1이었고 팀전을 하더라도 1대1이었습니다. 근데 이 2파전의 구도를 넘버링의 의미를 둬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철저하게 시작부터 3파전의 구도로 설계했기 때문에 3파전의 경쟁 구도의 모습을 본 적이 없으니까 이것 또한 시청자들로 하여금 굉장히 신선한 재미를 느끼게 하고 있는 그 아이덴티티를 끝까지 잘 유지하게 만들고 있는 플레이어가 저는 이 충주맨이라고 봅니다. 서출구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표현하는 그 회색지대, 여기도 저기도 아닌 있는 듯 없는 듯,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죠. 처음에는 정확한 세력을 갖고 있는 이 삼각구도의 한 축이었는데 이게 점점 밀리고 팀원들 잘리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세력이 이제는 한 축을 담당하기에는 터무니없이 약해져 버린 거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션이 조금 중요했던 게 뭐냐면 결국은 처음으로 펼쳐지는 개인전이지만 이 개인전이 펼쳐짐으로써 전통적인 이 1대1 구도의 팀전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 전까지의 팀전은 공식적으로 3파전이었잖아요. 이 미션의 성격을 잘 들여다보면은 초반에 했던 추리하는 영역에서의 능력치라든지 수식 링크에서 계산을 하는 부분에서의 능력치라든지, 근데 이번 게임은 그 어떤 게임보다 철저하게 정치 게임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 수를 확보하면은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게임, 철저히 팀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류의 미션이었다. 그래서 머릿수를 더 많이 확보하는 팀이 결국엔 이기는 이 상황에서 3파전이 성립되기엔 좀 어려운 거지. 3파전 구도에서 나머지 두 팀이 길드 먹어버리면 이쪽 팀이 이겨버리는 구도가 돼버리니까 중간까지는 스위스 전략을 쓰면서 정말 개인전에 걸맞는 개인 플레이를 둘은 하죠. 좋은 전략이었다고 봐요. 물론 본인들이 얘기하는 카드가 랜덤으로 까여졌을 때 한번 비벼볼 법한 좋은 전략이었다고 보는데, 뭔가 공평한 스포츠맨십에 접근해가지고 플레이를 기대하기엔 어려운 곳이다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카드의 표식들이 허용되면서 그 랜덤 전략은 무산으로 돌아가게 되죠. 수리공.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주맨이 선택하는 이런 행동들이 재밌었어요. 이런 캐릭터가 있어줘야 돼요. 충주맨이 참 헷갈리게 하는 게 그 순간순간 너무 왔다 갔다 하기는 해. 그러니까 종잡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근데 이제 이만큼 흘러오고 여기까지 온 충주맨에 대한 평가를 하자면 그의 플레이에 사람들이 동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명분이 생기고 있어요. 왜냐면 처음부터 충주맨이 얘기했던 부분과 일관되게 충주맨이 가고 있거든요. 무엇보다 강단이 있는 이런 모습들이 알토란 같은 정말 멋진 활약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것의 한 장면이 저는 그 카드를 꾸기는 그 장면이었다고 봐요. 와, 거기서 동민이 형이 정말 개쌍욕을 하잖아요. 욕을 하더라도 두 가지의 욕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재미를 위한 추임새 같은 욕이 있다면 이번엔 진짜 욕을 한 거예요. 그 명확한 대상을 향해서 제대로 된 욕을 한 거죠. 진짜 빡쳐가지고. 저는 동민이 형을 충항하고 있는 입장에서도 그 장면이 왠지 모르는 새로운 통쾌감을 느끼게 해줬어요. 여기 대적할 사람이 지금까지 마땅히 없었거든. 비록 잔해에 지금 떨어져 있긴 하지만 그 습격에 날 때 한 번 미스한 거 말고는 모든 부분에서 완벽하게 그냥 동민이 형 판대로 흘러가고 있잖아. 모든 이 게임이. 근데 이번에 충주맨이 거기서 그 카드를 한번 발칵 뒤집어 엎는 그 순간에 동민이 형한테 제대로 데미지가 들어간 거거든. 그래서 그 모습을 보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까지 누가 동민이 형을 그 정도까지 푸시한 사람이 있었냐를 놓고 보면 충주맨은 정말 대단한 걸 한 거죠. 그것도 솔프를 하면서. 수리공.
이런 정치류의 게임에서는 충주맨이 꽤 발군의 실력을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판을 읽고 있는 능력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회색지대 전략도 그랬지만 후반부에 충주맨이 가지고 있는 이 여유는 뭐냐면 판은 결국 후반으로 갈수록 내가 주요 키가 될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걸 명확하게 알고 한 플레이거든요. 코인을 계속 쓰지 않고 간직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어느 지점까지 어떤 편에 서지 않는 것만으로도 내 가치가 점점 올라갈 거다라는 걸 명확하게 알고 한 플레이잖아요. 7, 8라운드가 되는 그 시점에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는 시장에서 가장 몸값이 뛰어난 FA가 된 그런 상황을 맞이해서 자기 선택으로 팀을 선택해서 승패를 가를 수 있는 그런 순간이 된 거죠. 결정적인 그 한 방을 만들지 못해서 패배는 했지만, 왜냐면 이것도 만약에 충주맨이 여기까지 계산을 하고 그 플레이를 했다라고 하면은 정말 또 쌍엄지를 줘야 되는데, 충주맨이 낙원을 선택한 건 낙원을 이기게끔 만들려는 게 아니라 낙원이 질 걸 알고 낙원팀으로 들어간 것이다. 이 게임의 탈락 후보자가 선정되어지는 방식을 좀 시뮬레이션 해보면 게임 내 최하위인 두 선수, 이 두 선수가 탈락 후보자가 되는 거고, 이 두 선수가 다시 또 다른 한 명씩을 지목해서 탈락 후보자를 결정해서 투표로 나머지 한 명을 구하는 식이잖아요. 그러면 이 두 명이 각 팀에 한 명이 나올 확률보다는 어떤 한 팀에서 두 명이 몰아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잖아요. 그리고 그때까지의 스코어를 봤을 때 그 가능성이 높은 게 이 낙원이었단 말이죠. 즉 뭐냐면 자기가 코인을 태워서 이 팀을 이기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팀에서는 그 팀에서 탈락 후보자가 나오더라도 자기가 지목될 확률이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 충주맨이 거기서 다는 조건이 뭐예요? 여기서 가장 안정적으로 점수를 먹어갈 수 있는 홍진호와 같은 패를 달라고 요구하잖아요. 그 말은 즉 자신은 꼴등의 1, 2등까지만 면하면 돼. 점수적으로 자기 코인 다 태워서 이 팀에 들어와서 자기만 중위권 성적만 유지를 하면 탈락 후보가 안 되고, 결국은 자기가 코인을 태워서 도와준 이 팀에서 탈락 후보 2명이 나옴으로써 자기는 지목이 안 된다 라는 가장 완벽하고 안전한 방법을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만약에 계산을 하고 충주맨이 낙원을 선택해서 들어갔고 점수를 그렇게 달라고 요구한 거라고 한다면 정말 충주맨 인정합니다. 정치류의 게임에서는 발군의 실력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은 충주맨이 막 계산하고 추리하고 하는 부분에서는 좀 딸릴 수 있지만, 이런 정치를 한다거나 액션의 결단이 필요한 류의 미션에서는 정말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이패스로 침입해가지고 그거 금고 털어 올 때도 그렇고, 이번에 카드를 우기는 그런 액션 들도 그렇고, 선택을 해서 움직여야 되는 순간의 것들에서는 굉장히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번 미션도 보면 충주맨이 그 카드를 꾸기는 것이 전환점이 돼서 완전 새로운 유형의 게임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 훼손 정도에 대한 거를 누구도 확인할 방법이 없었잖아. 그래서 소심하게 뭐 손톱 자국을 낸다거나 과자에 그 기름을 묻힌다거나 이런 방법을 통했는데, 과감하게 꾸겨가지고 함으로써 그 이후에 이 게임이 더 흥미진진하게 흘러갈 수 있었던, 제작진 입장에서도 이 게임의 재미를 부과시켜 준 것은 충주맨의 역할이 컸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광기에 미쳐가지고 진짜 카드 꾸기는 장면은 정말 압권이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의도대로 본인이 생존했다라는 것 또한 성공이죠. 그러니까 철저히 셀프를 하면서 자기 생존을 이뤄냈으니까 그 누구보다도 이번 미션의 승자는 충주맨인 거죠. 해가 거듭될수록 충주맨의 캐릭터가 입체적이 돼가면서 매력적으로 그려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런 모습들에 호불호가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긴장감을 끊임없이 만들어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유형의 캐릭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의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이 다음 미션을 좀 볼 필요가 있어. 왜냐하면 너무 심기를 건드려 놨거든. 갓동민의 심기를 제대로 건드려 버렸기 때문에 아마 이 다음 미션에 갓동민의 주 타겟팅이 충주맨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을 해보거든요. 근데 이 느낌이 갓동민이 그렇게 쉽게 보내지 못할 것 같아. 충주맨은 뭔가 막 밟아도 꿈틀꿈틀 끝까지 살아남을 것 같은 이 느낌은 뭐지?